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속 한 구절이 전 세계 역사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천 년간 감춰져 있던 한민족의 놀라운 기원을 밝혀줄 단서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명문대 학자들이 긴급히 카이로로 향한 이후, 그리고 이집트 최고 권위자들의 격렬한 반박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해외에서 보내온 놀라운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 최대의 발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제임스 하딩, 옥스퍼드 대학 고고학과에서 40년간 재직한 명예교수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학문적 도전을 앞둔 67세의 노학자죠. 제 연구실 벽면에는 중동 문명 연구로 받은 수많은 상장들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지금 그 어떤 성취도 채우지 못한 허전함이 있었어요. 하딩, 당신 나이에 동양 연구라니 정신이 나갔소? 동료 교수 윌리엄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서재 테이블에는 성경 속 욕단과 한국의 단군 관련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대학 내 동료들은 저를 동양에 빠진 늙은이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말하더군요. 이것이 제 마지막 학문적 여정이 될 거라고요. 하딩 교수님,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교 피터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었어요.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 동서양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정말로 이 주제에 투자하겠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죠. 대형 박물관 지하 수장고에서 우연히 발견한 고조선 시대 유물이었습니다. 청동기에 새겨진 기하학적 문양이 중동 지역 욕단 부족의 문양과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 없어.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경력의 고고학자로서 이런 흥분은 처음이었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 자신이 현장에 가봐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이네, 하딩. 자네가 한국에 온다고. 옛 제자의 나라에 무슨 볼일인가? 발신인은 김윤석. 서울대 고고학과 교수이자 20년 전 제 지도 아래 박사과정을 밟았던 제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국제학계에서 제 가장 강력한 학문적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김윤석은 한국 고대사의 독자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이었어요. 그가 제 연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증거가 있소, 윤석. 이번엔 당신도 놀랄 걸세. 간단히 답장을 보내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가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수천 년 전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과연 그 길의 끝에 단군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김윤석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어요. 자네 머리카락이 많이 휘어졌군. 김윤석의 첫마디에 우리 둘 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라이벌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깊은 우정이 있었죠. 그가 차를 몰아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도시 풍경에 감탄했어요. 놀랍지? 자네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인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민호, 학예연구관이자 고조선 전문가였죠. 꼼꼼하고 정확한 성격으로 유명한 인물이라고 김윤석이 귓속말로 알려주었어요. 하딩 교수님, 영광입니다. 당신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확장 논문은 제 학생 시절 교과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장민호의 인사에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불쑥 끼어들었어요. 교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돌아보니 이서진, 10년 전 옥스퍼드에서 제 지도로
박사과정을 밟던 학생이었습니다. 가족 사정으로 한국에 돌아와 박사과정을 중단했던 그녀가 이제는 박물관의 통역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서진,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반갑구나. 우리는 박물관 비공개 수장고로 향했습니다. 김윤석이 특별 허가를 받았다고 했어요. 철문이 열리자 숨이 막힐 듯한 광경이 펼쳐졌죠. 수천 년의 역사가 보관된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죠, 하딩 교수님. 장민호가 특별 보존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고조선 시대의 청동 제기였습니다. 표면에 새겨진 기하학적 문양은 제가 런던에서 본 그것과 너무나 흡사했어요. 이건 믿을 수 없군. 손이 떨렸습니다. 문양의 배열 각도, 심지어 비율까지 성경에 나오는 욕단 후손들의 문양과 일치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한국 고대사를 중동 문명의 변방으로 생각하나? 김윤석의 질문에 솔직히 답했습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이 유사성은 어떻게 설명하지? 그때 박물관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강준혁 BBC 한국 지사장이 화를 내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딩 교수, 다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본사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어요. 강준혁은 제 오랜 지인인 동시에 다큐멘터리 업계에서는 냉혹한 비즈니스맨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를 보니 다큐멘터리 제목이 동양 문명의 환상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내용은 동양 문명에 과장된 역사를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것이었죠. 이건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아니오. 강준혁의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시청률이 우선입니다, 교수님. 논쟁적일수록 좋은 거죠. 김윤석이 분노했지만 저는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학문적 진실은 언제나 이런 도전을 이겨내야 했으니까요. 수장고를 나오며 이서진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공식 기록에는 없는 자료들이죠. 그녀의 눈빛에서 비밀이 느껴졌습니다. 이 여정이 생각보다 더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이서진을 따라 서울 북쪽 산자락의 한 전통 한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외할아버지가 남긴 개인 도서관이었어요. 문을 열자 오래된 서적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고문서 수집가였어요. 많은 자료를 일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숨겨오셨죠. 이서진이 조심스럽게 오래된 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바렌 양피지에 쓰인 문서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조선왕 조실록에 기록되지 않은 단군 관련 별도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위를 확인한 거지? 이서진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탄소연대 측정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선 후기 문서가 맞아요. 여기 보세요. 문서에는 놀랍게도 단군이 서쪽에서 온 욕단의 후예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학계의 지각 변동이 될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김윤석이 우리를 전통 주막으로 초대했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죠. 하딩, 자네 이런 맛을 본 적 있나? 김윤석이 건넨 막걸리 한 모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발효 과정은 서양 와인보다 과학적으로 정교하군.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들어내지? 대화 도중 갑자기 낯선 사내가 우리 테이블에 다가왔어요. 그는 자신을 오태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소속이라고 했죠. 하딩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 들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진실을 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오태훈의 경고는 불길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김윤석이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그는 강준혁의 사촌이야. 한국 고대사를 중국 문명의 일부로 주장하는 학파의 일원이지. 얽히고 설킨 관계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학문의 세계는 어디서나 정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죠. 다음 날 우리는 단군 신화의 발상지라 여겨지는 강원도의 한 산을 찾았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오르며 이서진이 단군 신화를 들려주었어요.
하늘의 왕 환웅이 내려와 곰과 호랑이에게 시험을 내렸고 참을성 있게 견딘 곰이 여자로 변해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에 도착하자 탁 트인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한반도의 산세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곳에서 위대한 문명이 탄생했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군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발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오태훈이 우리를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하딩 교수, 이 연구는 포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의 명성을 위해서라도요.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깔려 있었어요. 김윤석이 분노하며 맞섰습니다. 학문적 진실을 억누르려는 거냐?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죠. 이서진이 재빨리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제가 찾고 있는 것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되는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이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집에 더 많은 자료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장에는 동쪽 끝 바다 너머에서 온 배에 대한 기록도 있답니다. 단군 신화와 성경 속 욕단 이야기의 구조적 유사성을 연구하던 중 또 다른 퍼즐 조각이 추가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발견도 곧 다가올 베를린 국제학회의 폭풍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베를린 국제고고학회는 세계 최고의 고고학자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넓은 강당에 400명 가까운 학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 심장은 마치 처음 강단에 선 젊은 시절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욕단 마이너스 단군 연결 가설은 학계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슬라이드에 고조선 유물과 중동 유물의 비교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어요. 김윤석이 앞줄에서 미소로 응원해 주었지만 대부분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죠. 이 문양의 유사성, 신화적 구조의 일치,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조선 후기 문서의 기록까지 모두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즉시 반박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독일 베를린 대학의 토마스 슈나이더 교수는 거의 적대적이었어요. 하딩 교수, 당신은 동양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합니다. 한두 가지 문양의 유사성을 가지고 그런 큰 주장을 하다니 노년의 망상이 아닌가 싶군요. 청중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슈나이더는 계속해서 공격했죠. 게다가 그 소위 새로운 발견이라는 문서는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연구가 옥스퍼드의 이름으로 발표된다는 것이 부끄럽군요. 김윤석이 일어나 반박하려 했지만 사회자가 제지했습니다. 규칙상 다른 연구자의 반박 시간이 끝나야 했죠. 저는 갑자기 제 연구실에 혼자 있고 싶어졌습니다. 평생을 바친 학문적 명성이 단 한 번의 발표로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발표장을 나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 두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러시아 학계의 거장 블라디미르 페트로프 교수였어요. 하딩, 자네 연구에 흥미가 있네. 내게 보여줄 자료가 더 있나? 잠시 희망이 솟았지만 그때 오태훈이 끼어들었습니다. 페트로프 교수님, 이 연구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제가 더 확실한 한국 고대사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태훈은 교묘하게 페트로프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서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교수님, 오태훈은 한국에서도 논란이 많은 인물이에요. 그는 한국 고대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해석하는 중화사관을 가진 사람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연구 포기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슈나이더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하딩, 당신 나이에 명예롭게 은퇴하길 바라네. 이 연구는 잊어버리게. 그날 밤 호텔방에서 연구 자료들을 정리하며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문득 창밖으로 베를린의 밤거리를 바라보니 40년 전 처음 이곳에서 연구를 시작했던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주류 학계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진실을 증명해냈었죠.
포기하기엔 너무 많은 증거가 있어. 중얼거리며 벽에 붙인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고대 실크로드의 경로였어요. 그때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가 놓친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밤 늦게 김윤석에게 전화했어요. 윤석, 우리 예루살렘에 가야 해. 그곳에 답이 있을지도 몰라. 김윤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알려주지 않은 게 있네. 예루살렘 고문서 보관소에 한국인 상인에 관한 기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지금까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 호텔 방문을 누군가 세게 두드렸습니다. 공포감이 엄습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이서진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큰일 났어요. 할아버지의 문서들이 도난당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저는 이서진의 도난당한 문서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누가, 왜 그 문서들을 훔쳤을까요? 분명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걱정 마세요, 서진. 할아버지의 문서는 반드시 찾을 겁니다. 이서진은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김윤석은 기내에서도 계속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딩, 이것 봐. 이 지도는 12세기 예루살렘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무역로를 보여주고 있어. 그가 펼친 고지도는 놀랍게도 실크로드의 동쪽 끝이 한반도까지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교역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즉시 고문서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김윤석의 학문적 인맥 덕분에 특별 허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보관소의 랍비 이삭은 우리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찾으시는 문서가 정확히 무엇인지요? 김윤석이 대답했습니다. 12세기 유대 상인들의 동방 무역 기록이요. 특히 단군국이나 조선에 관한 언급이 있는 문서를 찾고 있습니다. 랍비 이삭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별한 분들을 위해 특별한 문서를 보여드리죠. 그가 안내한 곳은 보관소의 가장 깊숙한 방이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엄격하게 통제된 공간이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낸 양피지에는 히브리어로 길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랍비 벤자민의 여행기입니다. 그는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 끝까지 여행한 몇 안 되는 유대인 중 하나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양피지를 살폈습니다. 제한된 히브리어 지식으로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바다 너머의 동쪽 끝에는 단군의 나라가 있다. 그들은 높은 문명을 가진 민족으로 특별한 청동 기술과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왕은 자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의 자손이라 주장한다.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12세기 유대 상인의 기록에 명확하게 단군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김윤석의 얼굴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연결고리군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토마스 슈나이더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하딩, 이런 곳에서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소.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슈나이더가 어떻게 우리의 행적을 알았을까요? 그는 랍비 이삭을 향해 독일어로 뭔가를 말했고 랍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들, 죄송합니다만 이 문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보존 상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윤석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슈나이더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등을 돌렸어요. 보관소를 나온 우리는 예루살렘의 구시가지 카페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침울했죠. 슈나이더가 어떻게 우리를 찾아냈을까요? 이서진의 물음에 김윤석이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행적을 알려주고 있는 게 분명해. 내부에 정보원이 있는 거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어요. 하딩 교수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자야의 시장 뒤편 골목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진실을 알려드리죠.
전화를 끊자마자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자야의 시장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현지인들로 북적이는 좁은 골목을 지나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오태훈. 김윤석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오태훈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가 낡은 가죽 가방에서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서진의 할아버지의 문서였어요. 왜? 당신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이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태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이중 스파이였습니다. 슈나이더의 지시로 당신들을 감시했지만 이 연구가 진행될수록 진실이 궁금해졌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오태훈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슈나이더는 동서양 문명 분리론의 대가입니다. 그는 당신의 연구가 자신의 평생 이론을 무너뜨릴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문서를 받아든 이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순간이 제 학문 인생의 정점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하딩 교수님, 이서진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세계사의 중심에 있었다는 증거예요. 고대 무역로의 끝이 한반도였다는 건 우리 민족의 역사가 세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김윤석도 깊은 감동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서양 중심의 세계사가 다시 쓰여질 겁니다. 한민족의 역사적 위상이 완전히 재평가될 거예요. 오태훈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보세요. 그곳에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묻기도 전에 오태훈은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 여정은 이집트 카이로로 향해야 했습니다. 카이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이집트 국립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오태훈의 말처럼 그곳에 결정적 증거가 있을까요? 불확실한 정보였지만 지금의 우리에겐 모든 가능성을 좇아야 했어요. 박물관에 들어서자 웅장한 고대 이집트 유물들이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김윤석이 박물관 큐레이터 아메드 파흐미에게 연락해 특별 안내를 부탁했어요. 아메드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 교수, 오랜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윤석이 우리의 연구를 간략히 설명했고, 특히 고조선 시대 청동기 문양과 유사한 이집트 유물이 있는지 물었어요. 아메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군요. 사실 최근 새로 정리된 수장고에서 비슷한 문양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공식 전시되지 않은 것들이죠. 그가 우리를 박물관 지하 수장고로 안내했습니다. 온도 조절된 공간에 수많은 유물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아메드가 특별한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은 기원전 10세기경 상단 무역상들의 물품으로 추정되는 유물입니다. 특이하게도 이집트 전통 문양이 아닌 기하학적 패턴이 새겨져 있죠. 케이스를 열자 우리 모두 숨이 막혔습니다. 그곳에는 고조선 청동기에서 본 것과 거의 동일한 문양이 새겨진 장신구들이 있었어요. 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메드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유물들은 동방에서 온 상인들이 가져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파피루스에는 그들이 해뜨는 땅의 끝에서 왔다고 써 있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고조선 사이에 무역 관계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였어요. 이서진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이것으로 슈나이더의 주장은 완전히 반박될 수 있어요. 그때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박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토마스 슈나이더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또 우리를 찾아온 걸까요? 슈나이더는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이었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하딩,
이 유물들은 단지 무역품일 뿐이야.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욕단과 단군이 연결된다는 건 너무 비약된 주장이지. 예상치 못한 부분 인정에 김윤석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슈나이더가 계속했어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또 다른 증거 때문이야. 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베를린 대학 연구팀의 최신 DNA 분석 결과였어요. 우리 팀이 한국인과 중동 인종의 DNA를 비교 분석한 결과야. 유전학적으로 두 집단은 완전히 다른 계통이야. 욕단의 후손들이 한반도로 이주해 단군이 되었다는 건 유전적으로 불가능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슈나이더의 증거는 강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실망보다는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질문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토마스, 자네 말이 맞아. 유전적 연결은 없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DNA는 단지 우리 존재의 일부일 뿐이야. 진정한 민족의 정체성은 수천 년간 이어온 문화적 경험과 역사적 기억 속에 있네. 한민족은 그 자체로 인류 문명의 독특한 교차로였던 거야. 슈나이더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찾고 있는 건 혈통의 연결이 아니야. 문화의 연결이지. 신화와 상징의 교류야. 이집트인과 한국인은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지만 그들의 문화적 연결은 분명해 보이지 않나? 김윤석이 제 생각을 이어받았습니다. 실크로드는 단순한 물자 교역로가 아니라 문화와 사상, 신화가 교류되는 통로였어요. 단군 신화와 욕단의 이야기가 유사한 이유는 문화적 영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슈나이더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호기심이 자극된 것 같았어요. 그런 관점이라면 흥미롭군. 하지만 증명하기는 어려울 거야. 토론이 계속되는 동안 이서진이 조용히 노트북을 펼쳐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교수님들, 서울대 유전학 연구팀에서 새 데이터가 왔어요. 한국인 DNA에서 발견된 특이점이 있대요. 우리 모두 그녀의 화면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서울대 팀은 고대 고조선 시대 유골의 DNA를 분석했고 특이한 결과를 발견했어요. 이 특이점은 단일 민족 정체성의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대요. 한국인만의 독특한 유전적 특성이래요. 슈나이더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전학적 증거는 그의 전문 분야이기도 했으니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흥적인 학술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슈나이더가 점점 우리의 새로운 가설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화 전파론으로 접근한다면 단군과 욕단의 연결이 불가능하지는 않겠군. 해가 저물 때까지 우리는 카이로 박물관 지하에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학문적 라이벌들이 서로의 관점을 인정하며 새로운 가설을 세워가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카이로 호텔 테라스에서 나일강을 바라보며 김윤석이 말했습니다. 하딩, 처음 당신이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나는 반감이 컸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은 우리의 기존 관념보다 더 복잡하고 아름답다는 걸 인정해야겠어.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유전적 연결은 증명되지 않았지만 문화적 연결의 가능성은 더욱 강해졌어요. 이제 우리의 연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BBC 다큐멘터리 제작팀과의 미팅이었습니다. 강준혁은 여전히 동양 문명의 환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고수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제가 수집한 증거들과 새로운 시각을 설명하자 제작팀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문명의 교차로로서의 한반도라는 관점은 신선하군요. BBC 총괄 프로듀서 마이클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끝까지 듣고 나서 그는 결정을 내렸어요. 제목을 단군의 비밀 문명의 교차로로 바꾸고 특별 예산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롭네요.
강준혁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이었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김윤석과 함께 공동 논문 신화를 통한 문명의 대화를 준비하기도 했어요. 우리의 연구는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던 날, 강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 교수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오늘 저는 단군 신화와 세계 문명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노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상철이라고 소개했어요. 하딩 교수, 당신의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50년간 비슷한 연구를 해왔지만 서구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죠.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많은 진실이 동양학이라는 이유로 무시되어 왔을까요?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박 교수님, 당신의 연구를 보고 싶습니다. 함께 작업할 수 있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박상철 교수의 눈에 깊은 감동이 어렸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딩 교수, 우리 민족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뿌리입니다. 고대 문명의 교차로로서 한반도가 가진 의미는 세계사를 재구성할 수 있어요. 제가 평생 주장해온 것을 당신이 증명해주고 있군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서양 중심의 역사관에 갇혀있던 제가 이제야 진정한 역사의 다양성을 보게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이서진이 그녀의 아파트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할아버지였습니다. 97세의 고령에도 그의 눈빛은 맑고 강렬했어요. 하딩 교수,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이서진의 할아버지 이진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죽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이것들은 제가 평생 모은 자료들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숨겨온 것들이죠. 그 중에는 제 조상이 12세기의 중동을 여행하며 남긴 기록도 있습니다. 믿기 힘든 보물이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우리 연구의 결정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진호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평생 꿈은 우리 역사의 진정한 가치가 세계에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딩 교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군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한 민족의 역사적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이진호 노인의 문서들을 살펴보며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토마스 슈나이더였어요. 그는 예전과는 다른 태도로 우리 앞에 앉았습니다. 하딩, 솔직히 말하겠소. 처음에 나는 당신의 연구를 무너뜨리려 했소. 내 평생 이론과 배치되는 주장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문화 전파론에 관심이 생겼소. 내 연구팀도 새로운 시각으로 재분석을 시작했어. 당신과 협력하고 싶소.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학문적 적이었던 사람이 동료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김윤석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따뜻한 미소로 슈나이더의 손을 잡았습니다. 학문에는 국경이 없죠. 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구는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확장되었습니다. 동서양 문명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문명사의 중요한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는 예상보다 길고 깊이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어요. 한국은 동서양 문명의 만남이 이루어진 진정한 문명의 허브였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나레이션을 녹음하며 제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라
인류 문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으니까요. BBC 다큐멘터리 단군의 비밀 문명의 교차로가 전 세계 동시 방영되는 날, 런던 BBC 본사에서 특별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학계 거장들, 언론인들, 그리고 각국 대사들까지 초청된 대규모 행사였어요. 김윤석, 이서진, 장민호 등 한국 팀도 모두 런던에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우리의 연구 여정을 극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객석에서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한국 고대사의 풍부한 문화적 연결이 세계 문명사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시사회 후 리셉션에서 옥스퍼드 대학 총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딩, 당신은 다시 한번 학계의 고정관념을 깨뜨렸네. 은퇴를 재고해보지 않겠나? 동서양 문명연구센터의 수장으로 돌아오게. 감사히 제안을 받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총장님, 감사합니다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의 동서문명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김윤석이 놀란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딩, 정말인가? 한국에 정착하겠다고?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결정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결정이었어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연구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문화적 이해와 화합에 기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윤석과 제가 공동 후보로 올랐죠. 노벨상 위원회는 한민족의 문화적 DNA는 인류 문명에 숨겨진 연결고리라는 당신들의 연구가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BBC 기자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김윤석과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누가 상을 받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진실이 중요했으니까요. 더 놀라운 일은 영국 왕실에서 다큐멘터리 특별 상영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윌리엄 왕자가 직접 관심을 보였다고 했어요. 세계의 이목이 한국 고대사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중요한 발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강연 중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결국 단군과 욕단의 직접적 연결은 증명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연구가 왜 중요한가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통의 연결이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위대한 문명의 교차로였어요. 그 사실 자체가 더 아름답지 않나요? 학생들의 얼굴에서 깨달음이 번져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윤석이 강단에 올라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역사와 신화는 서로를 완성합니다. 우리는 단군 신화를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고 세계 문명과의 연결 속에서 그 의미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오태훈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미스터리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 연구팀의 일원이 되어 있었어요. 교수님, 베이징에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중국 문헌의 단군국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연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발견들이 이어졌어요. 동서문명연구소 설립식 날, 서울의 아름다운 한옥에서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참석했어요. 이서진이 통역을 맡았고 그녀의 할아버지 이진호 노인도 참석했습니다. 제가 평생 꿈꿔온 순간입니다. 이진호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 전 제가 처음 고고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결말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동서양의 경계를 넘어 인류 문명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될 줄은요. 개소식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류 문명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단군의 비밀은 우리 모두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인류의 화합과 이해를 향한 큰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는 가운데 저는 김윤석, 이서진, 그리고 우리 연구팀과 함께 연구소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토마스 슈나이더도 와 있었어요. 한때 적이었던 그는 이제 제 가장 가까운 동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딩, 자네는 내 인생을 바꿔놓았네. 슈나이더가 술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잔을 부딪혔어요. 동서양의 만남을 위하여. 그 순간 제 마음에는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은퇴를 앞둔 노학자에게 찾아온 마지막 도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이서진이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이번에는 고대 한국과 마야 문명의 천문학적 유사성을 연구해보면 어떨까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류 문명의 신비는 아직 많이 남아있었고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BBC 다큐멘터리 단군의 비밀은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어느 날 옥스퍼드 시절 제가 가장 존경했던 스승 윌리엄스 교수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하딩, 자네가 동양에 빠진 늙은이가 되어 다행이네. 자네는 학문의 참된 정신을 보여주었어.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주류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종종 예상치 못한 보상으로 되돌아오죠. 노벨상 수상식 날, 김윤석과 나란히 서서 스톡홀름의 화려한 홀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였죠. 한때는 학문적 라이벌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인류 문명 이해에 기여한 공로로 함께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하딩, 생각해보게.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오만한 서양 교수였어. 김윤석이 농담처럼 던진 말에 두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변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저를 더 겸손하고 더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석, 자네는 내게 새로운 눈을 선물해 주었네. 이제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본다네. 수상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단군의 비밀을 찾아 떠난 여정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역사적 연결이 아니라 인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온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잊혀진 역사의 조각들을 되찾았습니다. 한민족의 이야기는 단지 한반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핵심 서사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수천 년 전 단군의 후예들이 이룩한 문명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유산입니다.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신화와 역사 마이너스 이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발코니에 서서 스톡홀름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한 가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죠. 성경 속 욕단과 한국의 단군은 연결되어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한 진실은 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은 고립된 섬들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대한 네트워크였어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은 중요한 결절점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학문적 도전으로 시작한 이 여정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발견의 기쁨은 그 어떤 어려움도 상쇄할 만큼 컸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동서문명연구소는 전 세계 학자들이 모이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계속되었고 더 많은 발견들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연구소 창문으로 보이는 한국의 산세를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군의 비밀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인류 문명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써내려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